한국의 지지율 조사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올릴만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 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올립니다. 제깍 그것도 확 올려요. 또 내려갈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찔끔찔끔해서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 아니냐, 뭐 통계청까지 청장까지 바깥이어서 통계 조작한다고 나오는 정권에서 뭐 여론조작을 왜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난 주말에 평양 한번 갔다고 갤럽이 50에서 61로 11을 올렸어요. 이미 가기 전에 1% 이제 49까지 내렸다가 가기 직전에 이제 50으로 1% 올렸다가 평양 가는 거 생각한다고 그래가 이제 갔다 하니까 61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를 이어서 리얼미터가 61.9다 이야기를 하고 또 RN서치인가 하는 조사에서는 59.2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지금 방송 3사 현재 문재인 정권의 노예가 되어버린 방송 3사에서는 지지율을 짠 듯이 비슷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KBS가 72.3 남북 정상회담 갔다 온 뒤에요. 추석 때 발표했죠. MBC가 73.4 SBS가 72.1 이렇게 해서 70%대 다시 초중반을 딱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40% 내려가도 쇼 한번 하고 나면 70%로 올라간다. 왜 갤럽은 61이라 하고 리얼미터는 왜 61이라고 하고 RN서치는 59라 하느냐. 올리려면 이렇게 확 좀 땡겨 올려야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냐라고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평양회담에 대한 긍정평가도 KBS 83.4, MBC 82.4, SBS 78.5 그리고 KBS는 한반도 비핵화가 될 것이다 59.9, 안 될 것이다 39.1 유일하게 SBS가 양심이 조금은 있었는지 비핵화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44, 핵을 포기 안 할 거다가 49.1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벌려놓고 또 좀 이 수치를 향해서 따라 올라가겠죠. 매주 발표하는 언론들이요. 자, 그러면 일부 조사에서 30% 중반, 또 일부 조사에서 40%들이 쭉 많이 나왔죠. 그런 조사들이 도대체 가짜였다는 겁니까? 평양 한번 가서 김정은이 만나서 저런 허접한 발표했다고 해서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면 지금 경제가 무너진다. 제가 오부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부동산 폭등 때문에 서민들이 못 살겠다. 최저임금 효과 때문에 자영업자 죽겠다. 주 52시간 때문에 소득 줄어들어서 죽겠다는 셀러리맨들의 이 한해 참 목소리는 다 가짜였다는 겁니까? 기업들이 지금 경기가 역대 최악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 가짜였고 북한만 잘해버리면 남은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다 덩신이라서 북한 문제 하나만 잘하면 남은 거는 볼 거 없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북한 문제를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답이 안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자, 여론 조작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했을 때 이런 지금 방송사의 여론조사 이런 로우 데이터를 정말로 여론조사 기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작성을 하고 거기에 가중치를 더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공정했는가 또 응답률이나 이런 것이 공정했는가에 대해서 누가 검증을 할 수 있습니까? 검증을 할 수 없는 것을 발표를 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다음 정권이 들었으면 어느 정권이든 여론조사 회사들에 대한 통제를 그걸 법제화시키지 않으면 저는 이 나라의 여론 조작이 갈수록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뭘 잘한 게 있다고 북한 한번 가서 김정은이 하고 쇼하고 왔다고 갔을 때 국민들은 북한 간 것보다 퓨마 사살에 더 관심이 있었는데 그럼 검색어나 이런 것이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 갔다 왔다고 국민 여론이 저렇게 70 몇 프로, 배는 골마 죽어도 되니까 북한에 퍼주기만 하고 북한 비위만 맞추고 오면 다 잘한 거고 평화를 갖다가 이루겠고 통일된다라는 기대에 국민들이 다 희망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제 주변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뭔 여론조사입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방송사들이 눈 딱 감고 또 70% 초중반으로 올려놓으면 이제 각하가 마음이 흐뭇해져서 남은 나머지 이 비루한 여론조사 회사들아 너네들도 여기에 맞춰서 빨리 올려라. 이렇게 되는 세상입니까? 이 뭐 하자는 거예요. KBS, MBC, SBS 너희들 나중에 정권 바뀌면 정말 깜빵 숱하게 가게 될 거라는 걸 제가 경고합니다.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보수 언론들한테도 한번 묻습니다. 툭 하면 여론조사 하던 보수 언론들이 현 정권 들어와서 거의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정권 1년 반쯤 되면 추석 민심이라고 여론조사를 발표할 만한데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하에서 정직하게 하면 낮게 나올 거고, 그러면 낮게 나온 걸 발표하면 KBS나 이런 방송사들 70% 초중반이나 여론조사 회사들 60% 초반에 많이 차이가 나면 찍혀서 한마디로 작살이 날 거니 괜히 해서 그런 거 당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상책이다. 그냥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자. 이래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참으로 가련한 문 정권에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여론을 올려서 당신들 마음은 편안하고 또 당신들이 뭐 대북쇼나 이런 데서 밀어붙이기가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나라, 이것이 어디까지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이번에 이 올라간 여론조사는 70%의 초중반이나 60% 초중반 여론조사는 몇 주를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래, 한미 FTA 같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국민들한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석 연휴에 이거는 트럼프가 만족하니 한국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로섬 게임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잘했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 관련되는 내용들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여론이 좋아졌다. 일부 선동으로 나빠졌지만은 다시 처음 여론조사 수준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절대로 여론이 조사 결과 지지율이 떨어지는 정권이 아니다. 집권 2년차 징크스는 우리한테는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밀어붙이고 싶겠지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뭡니까? 40%대 30%대로 떨어지니까 자, 북한에 가서 또 한번 쇼만 하고 오면 그래서 이번에 공개하는 쇼도 있고 공개 안 하는 쇼도 있다. 누가 뭐 또 저보고 그러대요. 평양에 백두산 쇼가 다 기획된 거다 하니까 뭔 소리 하냐. 당일날 옷도 실어 날랐고 갖고 간 한라산물은 삼다수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날 아침에 아무 일정이 없었어요. 공개적인 발표 일정 중에. 그거는 묘왕산을 갈 것처럼 말을 썩 흘리기도 하고 또 어느 장소를 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감추고 있었던 거지. 백두산을 가는 부분은 그거는 이미 합의가 안 된 채 적석으로 결정했다면 경호실이나 청와대 비서실은 전부 옷을 벗어야 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삼지연 공항이라는 것이 북한에 보수가 되었을 만정 한국 비행기가 제대로 앉을 수 있는지 앉다가 그 비행기 탄 사람 다 죽으면 만약에 뭔 일이 생겨서 어떡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가서 경호실 요원들이 확인해 보지 않고 비행기를 삼지연 공항이라고 시골 공항에 앉히는 일이 가능할 것이며 또 한국 대통령의 동선이나 일정이 사실상의 적진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연장해서 하루의 일정을 더 연장한다라는 것은 그게 만약에 진짜 적극적으로 결정되었다면 비서실장 임종석은 그는 처벌받아야 되는 일이죠. 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한 70%대, 60%대로 이런 여론 올라갔다 하니까 마음이 흐뭇하냐는 거죠. 그래서 본질에 서민들의 삶은 뭐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올라갔다고 자기들만 지금 자자찬해서 입이 찢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해서 여론조사를 올려본들 이게 얼마 갈 거라고 보냐. 바닥에 지금 이 정권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들이 하나라도 바뀐 게 있겠어요? 경제가 나아졌어요? 제가 앞으로 5부에서 이거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올라갔다요? 물론 국민들 중에는 다수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냥 쇼를 해대면 쇼에 박수를 치는 정신 나간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정신이 나가도 내 밥그릇이 비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권 욕하면서 돌아서는 게 그건 민심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민심, 밥그릇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고 추석에 성질나서 죽을 판인데 돈은 없고 그런데 갑자기 정권을 향해서 지지를 보내는 일이 지금 이렇게 늘어났다?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 통계 조작에 이어 여론조사 조작까지 해서 이렇게 버티고 싶습니까? 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문재인 방북 과정에서 김정은과 담소 과정에 촬영 화면에서 비속어가 욕설이 들렸다라는 논란이 일어서 KBS가 해명을 하고 문 앞잡이들이 청와대에다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기자를 이렇게 처벌해달라고 청원을 내서 8만 5천 명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걸 처벌해달라고 청원을 내는 사람들의 제정신 여부를 정말 진짜 의심합니다. 자, 방송사고 낸 것은 방송사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방송의 사고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사고가 방지되지 않고 나가게 되면 그걸 외부인이 개입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방송사에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경미한 거는 사람이 이상 그럴 수 있다 넘어가면 되는 거죠. 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KBS가 자, 그날 사건은 18일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이 숙소인 백화원 영민관에서 그날 김정은이 또 거기까지 따라와가 안내를 하는 이런 장면인데 문재인 김정은 대화 도중에 누군가가 조그맣게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자 친문 성향 네티즌들이 주변에 있던 기자가 문재인과 김정은을 욕한 거 아니냐, 생방송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KBS 기자 중에 한 명일 거다라는 주장이 나왔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5일 오후 8만 5천 명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처벌해달라는 청원을요. 그래서 KBS가 입장을 밝혔는데 9월 18일 백화원에서 이루어진 양 정상간 만남에서 일부 비속어가 들리는 듯한 화면이 송출된 것과 관련해 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서 현장에 있던 이 기자들이 누군가가 욕을 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온라인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KBS가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면서 백화원 내부에서 비속어가 들리는 듯한 촬영 장면은 방북풀 취재단 소속 취재기자와 촬영 기자 없이 청와대 전속 촬영 담당자와 북측 인사들만 동석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다. 생방송을 위해 현장에 있던 KBS 중계 스텝은 물론 풀 취재단에 소속된 촬영 기자 역시 백화원 입구까지만 촬영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지금 각 방송사나 뉴스사가 다 기자단을 보내면 번잡하니까 풀 취재단이라고 해가지고 KBS가 중심이 되고 공동 취재단을 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 취재단은 백화원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청와대 소속 이런 이 촬영 담당자만 안에 있었고 북한 촬영팀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화면이 왜 KBS에서 찍은 것일 거라고 그러느냐, 억울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날 이 영빈관에서 김정은이 누추하지만 최선을 다해 모신다 하니까 문재인이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던 사람으로 짐작되는 사람이 지랄하고 있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욕설한 기자를 이 작은 소리로 지랄하고 있네라고 했는데, 저런 자리에서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뭔 짓이라도 할 수 있으니 처벌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가 저 자리에 갈 정도면 의전이나 경호상의 큰 위협이 아니겠느냐.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라는 거예요. 자, 이 정권 들어서 시민들이 스스로 적어도 좌파다 진보다고 스스로 자청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민주주의적인 권리를 스스로 탄압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틀러나 전체주의 파시즘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현상이지요. 저들 발목을 저들이 묶고 권리를 제한해라 하고 있어요. 유튜브 방송조차도 이거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뭐 보면 댓글이나 이런 데 황장수 다음 깜빵 갈 차례는 네 차례다. 마음대로 보내보시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폭력입니다. 대중들이요, 한마디로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면서 홍위병처럼 이렇게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이게 중국의 문화혁명 때나 히틀러가 집권하던 당시에 독일에서 벌어진 일이나 뭐가 다릅니까? 자, 이런 것까지도 처벌해달라고 청원하는 사회가 이게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청와대 촬영 담당자와 북측 관계자 간에 좋은 화면을 잡으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해당 발언이 나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거예요. 남북 촬영 담당자들은 촬영에 유리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목소리가 비속어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촬영 기자들은요, 화면에 대해서 아주 보통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 그것 조금만 방해해도 그냥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 촬영 기사 직업의 이렇게 직업적인 특성입니다. 왜? 그걸 찍어야 자신의 업무를 다하는 건데 그 자리를 잡지 못하고 화면을 놓치게 되면 그건 자기의 업무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많은 촬영 기자들이 서로 충돌할 때 종종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KBS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직원 동의 없이 징계 규정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에서 KBS의 인적 청산에 영향을 제동을 걸었습니다. 14명을 해고한 MBC의 정상화위원회 등 다른 방송기관이나 정부 기구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하는데요. 법원이 직원의 동의 없이 징계 요구권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조직 내부에 욕한 사람 색출들을 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에 완장찬 빠돌이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 전부 기억을 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앞장을 서서 문빠돌이를 하고 있는지 떳떳하게 자신이 있으면 실명으로 좀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을 안 볼 때 욕을 하면 어때요? 그게 실수로 욕을 했다면 그건 방송사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방송사가 우리 아니라고 하고 들어가지도 않았다는데 너희들이 왜 지랄이냐 이 말입니다. 정신 좀 차리길 바래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